지은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작은 집에서 자랐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그런 지은이 사업을 일으키고 자리를 잡으면서도 결코 가족을 잊지 않았다. 특히 동생 준호를 무척이나 아꼈다. 준호는 지은에게 있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녀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준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은은 자신의 저축을 꺼내어 그에게 투자했으며, 중요한 사업 계약도 지은의 영향력 덕분에 성사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지은은 자기 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녀가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그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마주하게 된다. 준호는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준호에게 주었던 조언과 투자에 대해 고마워하며, 동생은 그녀를 존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차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일을 처리하려 했다. 처음에는 지은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그의 태도가 교만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은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그때까지도 동생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할 여유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해진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어머니를 돌보며 가족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던 준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점차 무관심해졌다. 하지만 돌아온 지은을 맞이한 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던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준호는 어느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지은은 그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준호는 그녀의 부재 중에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으며, 지은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돌리거나 빼돌린 흔적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지은은 당장 동생을 찾았다. 준호,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이름을 탈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러나 준호는 지은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형님, 이건 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이 너무 엄격하게 말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져요. 난 그저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권력을 쥐려는 야망만이 느껴졌다. 지은은 더 이상 동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의 이름과 신뢰를 빌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회사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은 회사를 찾아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회사의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어 있었다. 준호는 이미 중요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녀의 부재를 틈타 회사의 경영권을 거의 다 장악한 상태였다. 지은은 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했는지를 깨달았다. 준호,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나를 믿고 투자한 내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말인가?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형님,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당신은 이제 조금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형제가 더 이상 그녀의 동생이 아니며 더는 가족으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준호가 회사의 주요 자산을 빼돌리고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증거를 찾은 것이다. 지은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의 배신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리 없었다. 준호는 자신의 가족과 손을 잡고 지은을 궁지에 몰아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복수뿐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울 거야. 그렇게 지은은 자신을 배신한 동생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분노와 복수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착한 누나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준호는 지은의 복수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복수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지은은 그날 밤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동생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했다. 준호가 어떻게든 자리를 잡은 후 그녀는 그가 진행 중인 모든 일을 다시 돌아봤다. 사실 그녀는 이미 준호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지은은 그가 비밀리에 움직이는 방법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의 옛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몇몇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얻은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 지은은 그동안의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미 오래된 신뢰를 바탕으로 일부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준호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 역시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은의 계획은 철저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준호와 그의 아내가 진행 중인 불법적인 거래를 밝혀내기 위해서 모든 문서와 거래 기록을 분석했다. 그동안 준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다. 두 번째로 지은은 회사의 주요 투자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으며 그들이 그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은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격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엔 그저 형이 오랜만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은의 움직임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은은 사업의 중요한 순간마다 끊임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전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보내며 준호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공론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여간 이어지면서 준호는 점점 더 지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지은이 준비한 첫 번째 공격은 준호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던 해외 투자 유치 계획이었다. 지은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준호의 의도와 그가 감추고 있던 사실들을 전했다. 그녀는 그동안 밀려 있었던 투자자들과의 연락을 재개하며 준호가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지은은 투자자들에게 정통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끌어들였다. 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준호는 어느덧 주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때부터 준호는 지은에게 점점 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이렇게 반격할 줄 몰랐던 것이다. 지은의 전 동료들, 직원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편에 서면서 준호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일으킨 배신과 조작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준호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지은은 그가 숨기고 있던 것들을 모두 알아내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재정적으로도 철저히 준비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준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지은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준호의 아내와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준호의 계획을 믿었고 지은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자원을 이용해 지은을 다시 한번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지은에게 경고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나가면 결국 우리 가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들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준호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밝혀질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착한 딸, 착한 누나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가족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 준호와 그의 아내는 이제 지은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복수를 넘어서서 자신이 믿었던 가족을 완전히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자신이 다시 가족을 이끌어갈 권리를 되찾는 일이었다. 지은은 그들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점차 자신의 세계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의 움직임을 차단하려 했지만 그것이 자꾸만 역효과를 낳았다. 그녀가 모은 증거들은 그가 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고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동생이 아니었고 이제는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느 날 준호는 자신이 지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가족을 모은 자리에서 지은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형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 나와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회사에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호,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봐라. 지은의 말에는 더 이상 동생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준호는 지은의 결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지은이 진짜로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제 지은은 단순히 그의 복수심을 넘어서서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동안 모든 것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준호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준비가 마침내 끝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까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지은 모든 잘못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다. 먼저 지은은 준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그동안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고 그의 비밀 계좌에서 발생한 의문스러운 거래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를 재정적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후 그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준호가 사업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의 비밀 거래를 통해 지은의 이름을 팔았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이 중요한 정보를 차례로 유출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투자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언론의 모든 증거를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단순히 증거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가 지은을 배신한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싶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준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지은의 복수는 단지 그런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어떻게 가짜 신뢰를 쌓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기로 했다. 준호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해왔고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준호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준호는 지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격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한때 지은이 동생답게 쉽게 물러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지은은 그가 지은 모든 배신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과 실망을 겪었는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녀가 마주할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다. 준호는 점차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모든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 준호는 지은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실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은의 모든 공격을 막아야 했다. 지은은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준호의 불법 거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해외의 주요 투자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해 그들이 준호에게서 받은 허위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녀는 그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회의를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준호가 한 모든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밝혀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에서 지은은 서류를 나누어 주며 준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준호는 자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에 신뢰를 쌓아오며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투자자들은 지은이 제공한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자신들이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심했다. 이로 인해 준호는 그가 의존하고 있던 재정적 지원을 잃게 되었고 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이를 통해 준호에게 일격을 날리며 그의 입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준호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동안 누락된 세금, 가짜 서류, 그리고 불법적인 계약들을 증거로 마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그녀는 이미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지만 지은의 복수는 단지 법적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생각이었다. 지은은 준호가 그동안 그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가족 내에서 그가 했던 모든 조작과 비밀 거래들을 공개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모든 죄를 묻고 그들의 악행을 밝힐 준비를 했다. 준호는 점차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그는 지은을 얕보고 무시했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한 상대였다. 준호는 이제 지은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것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지은의 복수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준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진실을 공개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은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밝혀내며 준호와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드러냈다. 준호는 그녀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며 이제 더 이상 그들과는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준호는 이제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결국 지은에게 무릎을 꿇고 그녀의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복수만을 원했을 뿐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마음속에 남지 않았다. 너는 이제 내가 다시 되찾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준호는 끝내 지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용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지은은 이제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다. 지은은 점차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들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철저하게 정리되었고, 이제 세상에 이를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착한 누나, 착한 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미 지은은 그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날 지은은 모든 증거를 들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들을 이제 드러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은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녀는 준호가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공개하고 그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그를 지지하며 그녀를 고립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을 때 지은은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준호가 어떻게 회사의 주요 자산을 훔쳤고 그 자금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처리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기자들은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준호가 이룬 성공은 사실 거짓된 것이었고 그가 일궈낸 재정적 성공 뒤에는 많은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준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자신이 놓친 실수들을 떠올리며 급히 대응책을 강구했다. 그는 이미 지은이 공개한 증거들을 불법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기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은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정확하고 실수나 조작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준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고 투자자들 역시 그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은은 자신이 이룬 첫 번째 승리를 자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 모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 준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준호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준호는 자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부터 지은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반격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은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점점 더 치명적이었다. 준호는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준호는 급히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아, 제발 이럴 거면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내가 미쳤어. 준호는 전화 너머로 지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준호, 내가 잘못한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어. 내가 이 모든 걸 밝혀내는 동안 너는 그저 내 손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부정한 행위들이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와 그의 아내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투자자들, 가족, 그리고 그가 의존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배신에 분노하며 등을 돌렸다. 준호는 이제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고 지은은 그의 멸망을 차갑게 지켜보며 복수의 열매를 맛보고 있었다. 지은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그녀는 준호가 회사에서 탈락하도록 만들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그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도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지은은 준호와 그의 아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모든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이제 복수가 끝났음을 깨달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가 이룬 승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는지도 알았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그녀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가족이 배신한 아픔, 동생이 저지른 배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끝없는 싸움이 지은을 많이 변화시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얻은 것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준호와 그들의 배신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날 지은은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복수일 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지은은 복수의 불꽃을 피운 후 이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정리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회사에서 저지른 배신의 흔적을 세상에 공개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만든 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여겼다. 그러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허탈함과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지은은 자신이 잃었던 것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준호가 무너지면서 그의 아내는 물론 그의 아버지까지 지은의 복수에 의해 패배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은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도 결국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해왔다는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지은은 우선 회사에 복귀를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모든 경영권과 자산을 되찾은 후 더 이상 예전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준호가 떠난 자리는 이제 지은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은 많았다. 회사의 고위직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은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가볍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지은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세우고 회사의 방향성을 재정비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가 준호와 같은 배신을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지은의 과거와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것이 단지 복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회사가 성장하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이겨내야만 했다. 새로운 비전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지은은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았다. 그녀는 준호가 저지른 일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로 했다. 어느덧 몇 달이 지나면서 회사는 조금씩 회복의 길로 들어섰고 지은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지은은 자신이 복수 이후 얻은 것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복수의 불꽃에 휘둘려 살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지은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 후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고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준호와 그의 아버지, 아내에게서 받은 배신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랑과 지지를 이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상처가 너무 깊었고 자신도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는데. 지은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끝에서 얻은 승리만큼 중요한 것은 그 승리 후의 삶이었다. 지은은 복수의 불꽃을 통해 자신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복수는 이제 끝났고 그녀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성공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지은은 자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복수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가 원하는 건 결국 평화와 안정이야. 지은은 혼자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털어내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지은은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복수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지은은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지은은 복수의 불꽃을 지나며 자신이 얻은 승리의 의미를 점점 더 묵묵히 되새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는 공허함을 느꼈다. 준호의 배신과 그로 인해 쌓인 분노와 아픔을 씻어내고자 했지만 복수는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준호를 무너뜨리고 그와 그의 아버지, 아내의 모든 잘못을 세상에 드러냈다고 해서 마음속의 공허함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지은은 회사에서 돌아와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 길을 가면서 잃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그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곱씹었다. 준호는 이제 그녀에게 과거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저 복수의 대상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여전히 그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다. 지은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갈망을 느꼈다. 회사를 재건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것은 분명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내면의 고통과 마주하게 되었다. 자신을 되찾은 것 같지만 사실 지은은 그동안 복수에만 몰두하면서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컸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지은은 문득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문했다.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뿌리를 둔 것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한동안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복수와 싸움에 몰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결국 지은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그녀에게 잠시나마 만족감을 줬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복수를 통해 치른 모든 대가가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려 했다. 복수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지금의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지은은 회사의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물러나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이전의 방식대로만 일을 추진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지은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했고,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에게 쌓였던 의무감과 책임감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했다.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사업을 더욱 넓히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가기로 했다.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다. 이 변화는 지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었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씻어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와 분노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 대신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서 쌓은 성공과 복수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성취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좁은 세계에 가두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은은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찾아가고자 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했다. 지은의 삶은 이제 변하고 있었다. 복수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지은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복수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해 살기로 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은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복수가 끝났고 이제는 평화와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이 길은 지은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은은 끝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복수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가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